병원 다녀온 사람한테 괜찮냐는 말도 없이 얼굴 보자마자 밥 타령부터 할 수가 있어? 밥 타령? 남편한테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당신도 나도 집에 있는 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 차리라고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밥을 여자가 차려야지. 밥 하는데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 하도 아프다 해서 봐줬더니 이젠 나랑 해보자는 거야. 기껏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자기가 직접 밥을 해 먹어봐야 힘든 줄 알지? 이제부터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세상에 남편 밥 해주는 걸로 유세 떨고 난리치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 당신 입만 입이 아니야.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어. 앞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건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건 알아서 해 먹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김 씨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옛날부터 먹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했었어요. 일단 많이 먹는 건 기본이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내와 자식도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식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음식 때문에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했었죠. 하지만 남편과 맞벌이를 하던 젊은 시절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 김 씨도 남편도 은퇴를 하고 집에 붙어 있다 보니 이건 마치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하루 삼시세끼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려야 했고 만드는 족족 남편의 입으로 다 들어갔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사람이 바뀔 때도 됐건만 아직도 본인의 입만 입이고 김 씨의 입은 주둥이로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밥을 얻어먹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김 씨도 이런 이기적인 남편과 사는 게 지쳐서 갈라서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들 없이 딸만 둘이 있었어요. 이제는 딸이 모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김 씨는 약 4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2년 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 부부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벌어둔 돈과 나라에서 받게 될 연금으로 아끼고 잘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김 씨는 최근 들어 다시 취업을 해야 하나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하루 종일 남편과 붙어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건지 돼지나 곰을 키우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자식들을 진작에 결혼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부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때문에 도저히 편히 지낼 수가 없었죠. 남편이 퇴직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거긴 하지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양보라곤 없었어요. 남다른 대식가인 남편은 퇴직하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을 먹으니 김 씨가 그걸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면 남편 밥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김 씨에게는 세상 가장 큰 고민이자 노후 생활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죠. 이게 뭐야? 아침도 부실하게 먹었는데 점심도 이것밖에 안 차렸어. 나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고기 여기 있잖아. 장조림도 있고 국에도 고기 잔뜩 들었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볶아주던지 수육을 삶아주던지 해야지. 아무튼 여자가 손이 그렇게 작아서 복이 안 들어오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밥 안 먹을 거면 그냥 치워버린다? 그만 이야기하고 빨리 밥이나 먹어. 남편은 항상 김 씨의 밥상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고 매번 반찬이 적다
없다, 양이 부족하다 등등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 씨가 절대 식탁을 대충 차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찬도 4~5가지 이상은 차렸고 보통 사람들 4식구는 충분히 먹을 양을 만들었는데도 남편은 매일 모자라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 보니 김 씨의 집은 다른 집들이랑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의 크기부터 달랐어요. 밥 공기는 다른 집 국대접에 푸는 것이 당연했고 국은 냉면 대접이 보통이었죠. 반찬도 커다란 접시에 뷔페처럼 담아서 남편 앞에 쌓아두었습니다. 김 씨의 식사량은 절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은 혼자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었어요. 늘 넉넉하게 차린다고 했지만 남편의 식탐 앞에서는 항상 모자랄 뿐이었죠.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양으로 아무리 많이 차려놓아도 남편은 무슨 유튜브 먹방을 하는 사람처럼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날은 목살을 한 근이나 넣어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김 씨가 몇 점 먹어보기도 전에 남편은 찌개 밑바닥까지 휘휘 저어 고기를 쏙쏙 골라 먹었어요. 고기를 다 건져 먹기 전까진 다른 반찬이나 국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마치 김 씨에게 고기를 뺏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완전 정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찌개를 끓이면서 아무리 남편이라도 설마 이 많은 양을 다 먹겠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대접에 밥을 산처럼 쌓아놓고는 찌개와 김 씨가 퍼놓은 반찬들을 싹싹 긁어먹어 치웠죠. 누군가는 남편이 60이 넘은 나이에 아픈 곳 없이 밥 잘 먹으면 축복이 아니냐고 할 텐데 싹싹 비워지는 그릇들을 보며 김 씨는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몇 끼니마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전부 먹어 치워버리니 바로 다음 식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렇게 많이 먹어도 속이 괜찮은 거야?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어. 왕년에는 이것보다 2배는 더 먹었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새끼는 먹으려고 한 건데 한 번에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나도 반찬 만드는 거 힘들단 말이야. 집에서 밥하는 게 1인 사람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제 나가서 일도 안 하면서. 밥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과 다투게 되는 날이 많았어요.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남편보다 일찍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꼭 자신한테 밥순이 취급을 하는 남편을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맞벌이 하면서도 늘 아침 저녁을 챙겨줬고 이제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줬더니 남편은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았던 거죠. 김 씨는 원래 요리를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는 주방에 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맨날 밥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말고 일주일치 반찬을 뭘 만들지 계획을 딱 세워봐.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혀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대답을 해봤자 남편은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김 씨에게 잔소리를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남편이 많이 먹기만 하는 거라면 김 씨도 참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김 씨의 남편은 자기 입만 입인 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밥만 차려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뭐 하나 먹어보라고 양보한 적이 없었어요. 내 친구 미경이가 게장을 다 보내줬네. 게장? 갑자기 무슨 게장이야? 내가 게장 제일 좋아하잖아. 그거 기억했다가 보내줬나 봐. 그래, 당신이 게장을 좋아했었나? 이 나이까지 김 씨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남편이었죠.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에 간장게장, 양념게장이 반씩 가득 들어있었고 남편도 먹을 걸 생각해서 커다란 접시 위에 쌓아서 상을 차렸어요.
식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이 자리에 앉으면서 생김치 말고 김장김치를 꺼내 먹자고 하길래 김 씨는 베란다에 김치 냉장고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냥 좀 먹지. 갑자기 묵은지 타령이야. 김 씨가 김치를 꺼내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는데 10마리 정도 꺼내 놓았던 게장은 남편이 양손에 하나씩 들고 순식간에 먹어치웠고 접시 위에는 간장 반 토막, 양념 반 토막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가운데 살만 쪽 빨아먹고 다 버려? 아깝게 왜 이렇게 먹어? 아까우면 다리는 너가 먹던가. 아직 남았으면 좀 더 꺼내봐. 맛도 제대로 못 봤네. 양념이 잔뜩 묻은 손가락을 쪽쪽거리며 말하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불이 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자긴 맛도 못 봤다고 김 씨가 화를 냈더니 남편은 왜 이렇게 조금 보냈냐며 투덜거렸죠.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당신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니까. 아, 몰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미 거의 다 남편이 먹고 김 씨는 겨우 맛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김 씨가 집에서 밥을 할 때는 항상 반찬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김 씨는 남편 먼저 일어난 식탁에 혼자 앉아 남은 반찬에 밥을 먹으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라 곰이나 돼지와 함께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면 항상 남편은 치사하게 먹는 걸로 유세를 떤다며 화를 냈어요. 김 씨 역시도 내 손으로 밥을 차려주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남편이 식탐을 부리는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친구가 김씨 먹으라고 신경 써서 보내준 게장이라서 그런지 더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남편이 무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남편을 위해 평생 밥을 차려주고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그날 밤늦게 주방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났고 남편은 식사가 모자랐는지 라면을 끓여 먹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김 씨에게 끓여달라고 했을 텐데 방금 전에 기싸움을 한 것 때문에 말을 걸기 싫어 혼자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냄비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참을 달그락 거리더니 남편은 라면을 2개 끓이고 나중에는 밥까지 말아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처량해 보이긴 했어도 직접 밥을 안 차려줘도 되니 편했습니다. 가끔은 저렇게 남편이 본인 손으로 차려 먹기만 해도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었죠. 다음 날 아침도 김 씨는 남편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남편은 화가 났는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로부터 30분이 지났을 때 큰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제부터 아빠 밥도 안 차려줬다며? 웬만하면 화해. 그리고 엄마도 이제 웬만한 반찬은 사다 먹어. 일일이 다 차리려고 하니까 골병이 나지. 실제로 김 씨는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은퇴를 한 지금이 무릎이며 허리며 손목까지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았죠. 그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인 건지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차리느라 그렇게 된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밥 차리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얘 내가 직접 해 먹여도 식비가 감당이 안 되는데. 반찬을 사서 차려주려면 나 다시 취직해야 돼. 김 씨의 말에 큰딸도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남편의 식탐에 대해 김 씨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겠어. 아무튼 엄마도 조금 참아. 아빠랑 싸우지 말고 화해해. 알겠지? 대답을 대충 하고 전화를 끊었고
어차피 오래 갈 싸움은 아니라서 김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수육을 삶아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시간 전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밥 먹으라고 불렀더니 못 이기는 척 슬금슬금 식탁으로 걸어와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김 씨도 속으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생일이 되었고 두 딸과 사위들까지 집으로 찾아왔어요. 부모 생일이라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좋았지만 김 씨는 음식 준비를 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죠. 딸들은 그렇다 치고 사위들은 처음 결혼할 때는 마른 체형이었는데 요즘 들어 볼 때마다 덩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먹는 양도 어찌나 많은지 남편과 두 명의 사위가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양푼에 한가득 잡채도 묻혀놓고 갈비찜이며 도토리묵도 산더미처럼 묻혀놨는데 그 많은 음식들이 개눈 감추듯 사라졌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커다란 밥상 앞에 모여 음식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 씨는 차라리 이럴 거면 식구들 모일 때마다 집이 아니라 한식 뷔페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정리까지 하고 나니 밤늦은 시간이 되었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김 씨는 몸살에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갑자기 웬 몸살이야? 어제 하루 생일상 차렸다고 그러는 거야. 몰라. 일단 약 먹었으니까 좀 누워 있을래. 그럼 내 밥은? 이런 상황에서도 밥 이야기부터 하는 남편이었지만 항상 있었던 일이었기에 김 씨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죽이라도 끓여주진 못할 망정. 본인 입에 들어갈 밥부터 걱정하는 남편이 참 한심했어요.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남편이 알아서 차려 먹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김 씨는 아픈 몸을 일으켜 냉장고를 뒤져 반찬을 꺼냈고 국까지 데워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제 갈비찜 남은 건 없어? 그렇게 많이 했던 갈비찜을 남김없이 다 먹어놓고 또 없냐고 묻는 남편에게 징그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대답도 하기 싫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몇 숟갈 뜨지도 않고 일어나 약만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은 여전히 열이 나고 아팠고 평범한 몸살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여보, 나 몸살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래, 그럼 갔다 와. 아니, 당신이 병원까지 태워줘야지.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와. 집에 있다가는 밥도 못 얻어 먹을 것 같아서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남편의 말은 김 씨의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자기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았고, 진짜로 병원까지 태워주지 않고 혼자 외투를 걸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김 씨는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타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매번 무심한 남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정말 섭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죠. 다행히 병원에서는 다른 이상은 없고 감기에 몸살이 겹쳤을 뿐이라며 주사와 영양제 수액을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에 취해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누군가 몸을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남편이었죠. 언제 일어날 거야? 내가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 창밖을 보니 이미 해가 떨어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식은 땀을 하도 흘렸는지 베개는 물론이고 이불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김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해? 저녁 안 먹을 거야? 남편의 밥 타령에 몽롱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죠. 나 아프다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밥을 차려야 해?
김 씨의 날 선반응에 남편도 똑같이 얼굴을 찌푸리며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밥을 당신이 차려야지 나보고 차리라는 거야. 난 입맛도 없어.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럼 국은 어쩌고? 마른 반찬으로 밥을 먹어야 해. 반찬 투정할 시간에 뭐라도 배달시켜 먹던지 아픈 사람 깨워서 한다는 소리가 밥 차려달라는 말이야. 아프다고 해서 점심도 나가서 먹었는데 저녁도 배달시켜 먹으라고. 밥을 안 차려줄 거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밥 타령에 김 씨는 속에서 울컥하며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은 아파서 병원 다녀온 사람한테 괜찮냐는 말도 없이 어떻게 얼굴 보자마자 밥 타령부터 할 수가 있어? 밥 타령 남편한테 말 다 했어.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 씨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당신도 나도 집에 있는 건 똑같은데 왜 나한테만 밥 차리라고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밥을 여자가 차려야지. 밥하는데 남자 여자가 따로 있어? 하도 아프다 해서 봐줬더니 이젠 나랑 해보자는 거야. 기껏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만 홀랑 먹어버리고 자기가 직접 밥을 해 먹어봐야 힘든 줄 알지? 이제부터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세상에 남편 밥 해주는 걸로 유세 떨고 난리치는 여자는 너밖에 없을 거다. 당신 입만 입이 아니야.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어. 앞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건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건 알아서 해 먹어. 김 씨의 마지막 말에 남편은 화가 잔뜩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벌개지다가 방문이 부서져라 쾅 소리 나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남편이 이제는 무섭지도 않아서 그대로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죠. 정말 남편에게 화가 났고 정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몸이 회복된 뒤로부터 김 씨는 혼자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뭐야? 내 밥은 왜 없어? 김 씨가 밥상을 차리자 자연스레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자신 앞에는 밥도 국도 수저도 없다는 걸 깨닫고는 화를 냈어요. 각자 알아서 먹자고 했잖아. 김 씨는 남편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식사를 끝마쳤죠. 혼자 먹는 밥상은 정말 단촐했습니다. 김치도 없이 국 하나와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2가지가 전부였어요. 이것저것 차리는 것도 귀찮았고 아마 남편이 아니라면 매일 이런 식으로 차려 먹었을 겁니다. 남편이랑 밥을 먹을 때는 산더미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도 정작 김 씨의 입에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차려 먹으니 속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신의 밥이 없다는 말에 남편은 한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또 어디 나가서 밥을 먹을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마쳤고 식사 준비부터 정리까지 모두 마치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짜증과 잔소리는 늘어갔습니다. 몇 끼니마다 나가서 사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제대로 차려 먹을 재주도 없으니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기껏해야 라면 끓이는 재주밖에 없었고 그게 아니면 김 씨가 해놓은 밥에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털어넣어 고추장에 비벼 먹는 것이 고작이었죠. 며칠간 사납던 남편의 기세는 점점 누그러져 나중엔 김 씨의 눈치만 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먹고 아내가 없이는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사람이었죠. 밥 차려주는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야 밥도 잘 얻어먹을 텐데 남편은 스스로의 팔자를 본인 손으로 꼬아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큰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아빠랑 싸워? 먹는 걸로 그러지 마. 애들도 아니고. 아빠가 또 너한테 전화했니? 난 장난 아니야.
평생 너희 아빠 밥 차려주고 살았는데 앞으론 그만하고 싶어.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김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먼저 백기를 든 건 남편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청소 빨래 다 할게. 그러니까 밥만 당신이 차려줘.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럼 나도 당신 밥 차려주는 거 다시 생각해 볼게. 사과? 대체 무슨 사과? 내가 아픈데도 밥 차려달라 했던 거. 내 친구가 보내준 게장을 당신이 다 먹어버린 거.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나를 밥순이 취급했던 거. 알겠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아.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할게. 남편의 사과가 얼마나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변하겠다고 해서 김 씨도 일단 마음을 풀기로 했습니다. 최근 김 씨의 집의 모습은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남편과 김 씨가 밥을 먹을 때 각자 넓은 접시에 자기 먹을 양을 따로 덜어 먹었어요. 찌개도 따로 담고 반찬도 각자 접시에 뷔페처럼 따로 담아 먹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차렸을 때는 남편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반대했지만 막상 따로 차려서 먹어보니 서로가 편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식탐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김 씨도 느긋하게 본인의 먹는 속도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약속대로 청소기와 빨래 돌리는 것도 남편이 잘해주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일도 사라졌어요. 또다시 김 씨의 앞에서 식탐을 부리면 그때는 따로 살게 되는 한이 있어도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